언제나 파리 목숨이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축구 감독들과 또 무수한 경쟁을 이겨내고 올라와 천문학적인 돈을 받으며 그 누구보다 애고가 강한 선수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독과 선수들끼리 부딪혀 불화를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자, 오늘 털어볼 주제는 감독과 맞닿아있간 선수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 가장 먼저 슈퍼스타 호날두와 테나의 갈등. 22년 4월 테나가 맨유에 갓 부임했을 무렵 맨유는 챔스 진출에 실패했고, 이에 호날두는 가족 문제를 이유로 프리시즌 일정을 전부 불참한 뒤 여러 빅클럽들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역제의했는데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많은 나이와 고액의 연봉, 또 강한 에고 탓에 팀 케미가 깨질 우려가 다분했고, 바이언, 파리, 첼시 등 챔스 우승 경쟁팀들에게 모조리 퇴짜를 맞았죠. 그렇게 머쓱하고 뻘쭘해진 호날두는 스리슬쩍 다시 프리시즌 일정에 참가했는데, 라요와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만 뛰고 교체된 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조퇴해버리면서 큰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에 테나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시즌 개막 후에도 호날두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팀 케미를 박살, 오죽하면 밥도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먹는 혼밥도 신세라는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폼도 예전만 못한데 기강까지 흐리는 선수를 쓸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날두는 벤치에 처박히기 시작했고, 22년 10월 토트넘전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테나우가 교체 투입을 지시하자 자신을 체력 포션 딸이 취급하냐며 자존심의 스크라치가 시기나 호날두는 이를 쌩까고 퇴근하는 호적의 행동을 시전. 이에 테나우는 호날두를 1군 스쿼드에서 삭제시켜버렸고, 얼마 후 호날두는 인터뷰를 통해 맨유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테나우가 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제가 20대 때 떠났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에잉? 발전 없는 구단. 이라며 본격 풍돈 아가리소를 시전해 소속팀을 까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몇 안 남은 호동생들도 추한 말년을 보내는 호날두의 실드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에 맨유는 얼마 안가 호날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기하면서 결국 이 싸움은 테나우의 승리로 마무리됐죠. 이어서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맨유의 상징과도 같은 감독 퍼거슨에게 들이박았던 로이킨. 2005년 키는 슬슬 노쇠화가 찾아오면서 폼이 온전치 못했고 팀 내 입지가 줄어드는 것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수석 코치 케이로스와 훈련 방식이나 전술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 문제로 퍼거슨과도 언쟁을 벌였죠. 그러다 2005년 10월 맨유가 미들즈브러에게 1대4로 크게 깨졌고, 부상으로 관중석에서 이 참사를 지켜보던 로이킨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리고는 이틀 뒤 맨유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진했던 동료들의 실명을 까면서 적나라하게 비난했고, 당연히 해당 녹화본은 방송 불가 판정으로 폐기됐지만 이걸 본 퍼거슨은 눈알이 진짜 돌아버렸죠. 그리고 퍼기는 선수단 전체를 소집해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킨은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옳았다고 끝까지 빠락빠락 대들었고, 심지어 퍼거슨과 케이로스에게 팀의 정체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신들이다 라며 기어이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이에 퍼기는 곧바로 구단 수뇌부에게 킨의 방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12년 넘게 헌신한 팀의 주장 로이킨은 은퇴식이나 고별 경기 하나 없이 시즌 도중에 쓸쓸히 보따리를 싸게 됐죠. 이후 퍼기는 어린 선수들로 다시 리빌딩에 성공하면서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듯 꼬라지나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킨은 이전에도 감독에게 들이박은 적이 있는데, 2002년 5월 한일 월드컵 직전 아일랜드 대표팀은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요. 근데 막상 가보니 훈련장 상태도 열악하고 동선이나 물품도 제때 도착하지 않는 등 이것저것 준비가 미흡했고, 주장이었던 킨은 이게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의 자세가 아니라며 협회를 미친듯이 까더니 돌연 집으로 돌아가겠다 선언. 이에 동료들과 코치들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뜯어말려 어떻게 한번 접어주는가 했더니, 바로 다음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 행태와 당시 감독이었던 믹 메카시 감독을 공개적으로 까버렸죠. 이에 메카시 감독은 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킨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긴급 선수단 미팅을 소집해 킨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자신을 공개적으로 꼽준다고 느낀 킨은, 난 당신을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인정 안 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말을 섞는 유일한 이유는 운 좋게 당신이 내 조국의 감독이 됐기 때문이지, 월드컵은 역시나 까잡스라 그래! 라는 말과 함께 약 10분 동안 면전에다 디스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마상 입은 메카시는 바로 다음날 킨을 선수단에서 제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에 여론은 팀의 핵심인 로이킨 없이 어떻게 월드컵을 치를 거냐는 로이킨 옹호파와 아무리 스타라도 항명하면 잘라야 선수단 장악이 되지 않겠냐는 메카시 옹호파로 나뉘었는데, 메카시는 킨 없는 아일랜드를 이끌고 악착같이 16강에 진출하면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감독의 싸움은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졌는데, 2020년 12월 아탈란타와 미트윌란의 경기 도중 아탈란타의 감독 가스페리니는 파프 고메스에게 우측윙 포워드로 위치를 옮기라고 지시. 그러자 파프 고메스는 벤치 쪽을 바라보며 NO를 크게 외치며 지시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열이 잔뜩 받은 가스페리니는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파프 고메스
고메스의 멱살을 부여잡은 채 한 푸닥거리 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교체시켜버렸죠. 이후 보드진이 개입해 대화로 잘 풀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며칠 뒤 훈련장에서 또다시 둘이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급기야 파크 고메스는 SNS를 통해 내가 떠나면 진실을 알게 될 것 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가스페리니는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팀의 주장이고 나발이고 곧바로 1군에서 명단 제외시킨 뒤 나요? 파프요? 와 같이 살떨리는 죽음의 이지선다로 보드진에게 방출을 요구. 당연히 보드진은 아탈란타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 평가받는 가스페리니의 손을 들어줬고 그렇게 베르가모의 왕이라 불린 파프 고메스는 겨울에 쫓기는 헐값의 세비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했잖아요. 고메스가 떠난 해에 아탈란타는 또다시 구단 최고 순위인 리그 3위를 기록했으며 몇 년 뒤에는 유로파를 우승하며 승승장구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보통은 감독 말 안 듣고 개기면서 물을 이면 그냥 내다버려 기강을 잡는 케이스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충격요법으로 선수를 다스린 감독이 있는데 그는 바로 그레이엄 스네스. 0304 시즌 스네스가 블랙번 감독 당시 맨유 트래블 출신 드와이트 요크가 떨어지는 폼에도 불구하고 매일 파티를 즐기고 훈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스네스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벼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4년 3월 훈련장에서 미니게임이 진행됐고 머릿수가 부족해 스네스 감독 또한 선수로 직접 참여했죠. 근데 게임 도중 요크가 스네스를 상대로 거친 태클을 시도한 뒤 살짝 도롱 섞인 플레이를 선보였고 이에 스네스는 속으로 하씨 남이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네. 그리고는 요크를 부러뜨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냅다 날라 살인 태클을 시전했는데요. 이에 정강이 보호대가 완전 박살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앤디 콜 피셜로는 요크가 다리를 살짝 들어올리지 않았다면 아마 다리가 아작났을 것이라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후 훈련이 끝나고 빡친 요크는 구단 식당에서 스네스를 찾아가 심한 말을 섞어 대들었는데 오히려 스네스는 태연하게 이건 사나이의 게임이다. 억울하면 너도 나를 깠어야지 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네스는 낭만과 야망 그 중간 어디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7, 80년대 영국 축구판에서 붉은 제국 시절 리버풀의 주장으로 뛰며 상대를 먼저 겁먹게 만들지 못하면 내가 당한다 를 외칠 정도로 한 성과하는 갱스터 그 자체였죠. 이 사건 이후 요크는 팀이 강등권을 오가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명단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팀에서 방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발이나 공이 아닌 몸으로 대화한다며 몸토크 시티라 불린 토니 퓰리스의 스토크 시티. 축구상 세계관 내 최강자답게 라커룸 기강 또한 몸의 대화로 풀었는데요. 2009년 12월 스토크는 아스날 원정 경기 이후 런던에 온 김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아스날을 상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퓰리스 감독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 들어와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오늘 파티는 취소다. 다들 내일 아침 7시까지 훈련장에 집합해라 라며 잔뜩 승을 냈고 이에 파티 준비를 도맡았던 제임스 비티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감독님 파티는 이미 약속한 거고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경기 다음 날은 휴식일인데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라며 대들었고 이에 눈이 돈 퓰리스는 냅다 달려가 알몸 상태의 비티에게 뚝배기를 들이박아 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완전 개싸움이 벌어졌고 주위 선수들이 뜯어말리면서 가까스로 상황이 종료됐죠. 이후 훈련장에서 퓰리스는 선수들에게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비티는 사과할 마음도 받아줄 마음도 없다며 완전히 선을 그었고 심지어 팀 훈련도 제끼고 따로 훈련을 진행하면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이후 비티는 경기장에서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팀에서 방출한 뒤 그리고 당시 팀 동료였던 크라우치는 이때를 회상하며 알몸의 선수가 야구 모자를 쓴 감독에게 박치기를 당하는 장면은 제가 인생에서 본 가장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어요.